오늘은 우리끼리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 인정하기는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육체적인 연결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은 흔히 그걸 단순히 침실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아, 요새 우리가 좀 뜸하긴 한데 별 문제 아니야 라고 넘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절대 침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어 나옵니다. 거실로, 부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대화 속으로 스며듭니다. 사실 친밀감의 결핍은 여러분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느껴보신 적 없나요? 사람들에게 더 까칠하게 대하게 되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싱크대에 놓인 더러운 접시 하나가 단순히 설거지감이 아니라 마치 나에 대한 인신공격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하고 파트너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녀의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평온함이 배어 나오죠. 이미 마음의 잔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과학적으로 봐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부부 관계를 멈추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부부싸움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것처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멀어집니다. 결국 가족을 지탱하던 기초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냉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 외도로 가는 거의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도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90% 이상은 처음부터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섹스리스 부부였을 뿐입니다. 룸메이트의 함정. 저는 상담 오신 부부들의 눈을 보고 뼈 아픈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두 분,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출금을 나눠 갚고 넷플릭스 아이디나 공유하는 룸메이트입니까? 왜냐하면 섹스리스 결혼 생활이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집안일을 처리하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짜고 공과금을 내지만 그 사이의 불꽃은요? 에로스는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스우면서도 비극적인 건 많은 분이 상담실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제가 잠자리 관계에 대해 물으면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섹스리스 아니에요. 저희 해요. 작년에 2번은 한 것 같은데요. 한 번인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1년에 2번 했다면 그건 섹스리스입니다. 제발 적어도 하긴 했잖아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건 활기차고 건강한 성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는지 달력을 봐야 기억나거나 한 번인지 2번인지 헷갈린다면 그건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그건 결혼 생활이 번창하는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의 의존에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친밀한 관계 없이는 남편과 아내라는 타이틀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육체적 유대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친구가 됩니다. 같이 놀러 다니고 옆에서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친구 말이죠. 그건 남매 같은 관계지 부부가 아닙니다. 문제 정의하기. 자, 이제 추측 게임은 그만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명확한 의학적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기술적으로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숙제하듯 횟수만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의무 방어전은 좋은 잠자리가 되기 힘들죠. 하지만 빈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결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힘겨운 일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할 때 서로를 단단히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때는 서로에게서 손을 떼지 못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한 침대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원인 1. 감정의 벽. 가장 큰 이유, 제1의 범위는 바로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보통은 일상적인 마찰에서 시작됩니다. 돈 문제나 아이들 문제로 티격태격하다 보면 감정의 벽이 세워집니다. 성관계는 쾌락과 취약성, 그리고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싸웠다면 뇌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나 저 사람한테 아직 화났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싫어. 혹은 아까 내 자존심을 긁어놓고 이제 와서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참습니다. 옥이나 자존심, 혹은 자기 방어 때문에 친밀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위험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어색해지는 겁니다. 싸운 뒤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시도해보려 해도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나만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죠. 그렇게 하루가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어느새 석 달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침실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죠.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굴러서 옆으로 가야 하나? 밀어내면 어떡하지? 순서가 뭐였더라? 부부들이 순서를 까먹었어요 라거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만지세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얼마나 큰 장벽인지 저도 잘 압니다. 바로 15cm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 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원인 2. 신체적 단절과 질적 저하. 두 번째 원인은 신체적 단절 그 자체입니다. 악순환이죠. 몸이 닿지 않으면 손잡기, 포옹, 소파에 붙어 앉기 등 마음도 멀어집니다. 스킨십이 없으면 정서적 거리가 생기고 정서적 거리는 다시 스킨십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두 개의 외딴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솔직해집시다. 그냥 별로여서입니다. 속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느낌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이 파트너가 혹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나 여기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단언컨대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친밀감이 아니라 출석 체크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잠깐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오로지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자신의 몸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절정에 도달할 줄 아는 여성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남편이 당신이 그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자극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더 안달나게 만듭니다. 남자는 자신이 당신 쾌락의 원천이 되길 원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안내해줘야 합니다. 결과, 불행한 삶. 원인이 싸움이든 어색함이든 테크닉 부족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바로 불행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인내심을 잃습니다. 집안에서 친절함이 증발해 버립니다. 건강한 관계, 즉 신혼 때를 생각해보세요. 배우자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가져다 줍니다. 사랑을 담아서 가는 길에 엉덩이도 한번 툭 쳐주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요? 그 작은 부탁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내 발로 떠다 마셔. 사지 멀쩡하잖아. 왜 내가 해야 해? 넌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보이시나요? 관심을 끄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집니다. 예민해지고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 욕구가 억압될 때 스트레스와 짜증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겁니다. 날카로워지고 가시가 돋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방 안의 코끼리, 뇌도. 이제 모두가 알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 방 안의 코끼리를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뇌도입니다. 집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여성은 바람을 피울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사랑받고 원해진다고 느끼는 여성은 잔소리나 화도 덜 냅니다.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게 멈추면요. 인정과 확인이 사라지면요. 더 많이 싸우고 더 멀어지고 집안은 냉골이 됩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죠. 그러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온기를 찾게 됩니다. 꼭 성관계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누군가 나를 원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고 오신 아내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솔직히 5년 동안 완전히 스님처럼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딴 눈을 팔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외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친밀감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침실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 전체의 안정성을 흔듭니다. 이혼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책, 회복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배를 돌려서 다시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 대화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야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연결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없는데 침실에서 대화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몸의 감각에 대해 말하겠습니까? 난 이게 좋아. 여기를 만져줘. 혹은 그건 별로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게 만드니까요. 두 번째 팁,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루틴, 반복은 열정의 적입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간에 한다면 당연히 지루하죠. 그건 양치질 같은 집안일이 되어버립니다. 장소를 바꾸세요. 호텔을 가거나 거실에서 해보세요. 도구를 쓰거나 역할극을 하거나 코스튬을 입어보세요.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고 양념을 쳐줄 부부용 토이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팁인 솔직한 대화가 없으면 어떤 도구도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팁, 스케줄을 잡으세요. 압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언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에이, 부부 관계는 즉흥적이어야죠. 달력에 적어놓고 하는 게 무슨 낭만이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하고, 대출금 갚고, 부모님 챙기다 보면 즉흥적인 여유는 사치입니다. 별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듯 두 사람의 체력과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규칙을 정하세요. 한 달에 2번, 혹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날은 데이트 날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세요. 저는 이걸 별표 골프를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골프 광들 아시죠? 골프 약속을 깨는 경우는 딱 3가지뿐입니다. 본인이 죽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 정도의 존중을 가지고 대하세요. 장례식이나 응급실 갈 일이 아니면 그 시간은 두 사람만의 것입니다. 지켜내세요. 우선순위에 두세요. 스케줄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기고 그 자체로 섹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핑계는 그만 대세요. 섹스리스 결혼 생활은 관계의 무덤입니다. 너무 많은 분이 이걸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도 늙었는데 뭐 괜찮아라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친밀감 없이 살라고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핵심적인 부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연인이 아니라 룸메이트로 살기로 선택하는 건데 룸메이트는 결국 짐 싸서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를 거부하는 당사자라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울증 때문인가요? 호르몬 같은 유약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깊은 원망 때문인가요? 치료받으세요.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남편분이라면 침실 밖에서도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아내에게 구애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잠자리만 요구하고 있나요? 불꽃이 완전히 꺼지게 두지 마세요.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연결을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이 영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작업을 도와드릴까요? 1.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썸네일 제목과 훅, 혹, 문구를 만들어 드릴까요? 2. 유튜브 설명란에 들어갈 내용, 해시태그, 타임스탬프 포함을 요약해 드릴까요? 3. 영상 업로드 전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할 커뮤니티 게시글 질문을 만들어 드릴까요?